6장 시계바늘과 두 번째 고백. 마을 입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미영 48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쯤이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정우 52.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호랍이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5년째. 그는 매일 미영의 가게에 와서 담배 한 갑과 커피를 샀다. 항상 같은 것들, 항상 같은 시간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간단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스며 있었다. 미영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느꼈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어느 날 미영이 늘 차고 다니던 브로치형 시계가 멈췄다. 어머니의 유품이기도 한 그 시계는 미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시계를 고치러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며칠 전 정우가 가게에서 나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작은 쪽지를 미영이 주워주었다. 그 쪽지에는 미영씨가 오늘도 예쁘네요라고 쓰여 있었다. 정우가 몰래 써둔 메모였던 것이다. 미영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정우의 마음을 알게 된 기쁨과 함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황스러움이 몰려왔다. 결국 미영은 멈춘 시계를 핑계로 달수의 시계방을 찾았다. 어디 보자. 달수가 브로치형 시계를 들여다보니 태엽이 끊어져 있었다. 수리하는 동안 시계 케이스 안쪽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다. 이게 뭐지? 쪽지를 펼쳐보니 미영씨가 오늘도 예쁘네요라고 쓰여 있었다. 달수는 미영을 바라봤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게 정우씨가. 달수는 알아챘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분도 좋으신 분 같은데요. 혼자 사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다가가기가. 달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틀 후 시계 수리가 끝났다. 달수는 미영에게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우씨와 함께 오시면 어떨까요? 시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시고. 미영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다. 다음날 오후 2시 정우와 미영이 함께 시계방에 왔다. 달수는 미영에게 수리된 시계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시계는 특별해요. 시간을 맞출 때 두 사람이 함께 해야 정확해져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가까이 있게 하려는 달수의 따뜻한 거짓말이었다. 정우씨가 시계를 잡고 계시고 미영씨가 태엽을 감으세요. 두 사람이 시계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앉았다. 정우의 따뜻한 손과 미영의 부드러운 손이 시계 위에서 만났다. 이제 함께 태엽을 감으세요. 두 사람이 함께 태엽을 감자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씨, 그 쪽지 읽으셨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럽지만 제 진심이었어요. 미영씨가 좋아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정우씨가 좋아요. 매일 2시에 오시는 걸 기다렸어요. 달수는 조용히 가게 뒤편으로 물러섰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좋아요. 브로치형 시계는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도 함께 시작되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멈춘 시계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7장 어두운 밤과 닫힌 문. 달수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은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부품을 만지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달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의 발길이 더욱 뜸해졌다. 젊은 사람들은 시계가 고장나면 그냥 새 것을 사고 노인들마저 시계 수리점을 찾는 일이 드물어졌다. 달수 선생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상가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한다는데. 달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이 자리에서 시계를 고쳐왔는데 이제 그마저 놓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날 밤 달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몸도 아프고 손님도 없고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할 때인 것 같았다. 할 만큼 했지 뭐. 달수는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에는 폐업 안내문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새벽 가게 문 앞에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달수가 소포를 열어보니 오래된 시계 부품들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달수 선생님께, 선생님이 고쳐주신 회중시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시계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 부품들은 저희 집에 있던 오래된 시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선생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지를 읽고 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비슷한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다. 학교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교장, 할머니의 손목시계를 고쳐받았던 손녀, 아버지의 라디오를 되찾은 소년. 모든 사람들이 달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달수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몸이 자꾸 아픈 게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췌장에 종양이 있어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달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인생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잘 관리하면 몇 달 정도는. 달수는 말없이 병원을 나왔다. 가게로 돌아와 자신의 오래된 시계들을 바라봤다. 평생 남들의 시계는 고쳐왔지만 자신의 인생 시계는 고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그날 밤 달수는 길고 긴 밤을 보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 가게에서 사람들의 시계를 고치며 보낼 것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달수는 결심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쓰겠다고. 사람들의 시계를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마지막까지 계속하겠다고. 달수는 폐업 안내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가게 문에 새로운 안내문을 붙였다. 마지막 소원 수리공 마이너스 소중한 시계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8장 마지막 수리 마이너스 기적의 초침. 달수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지 2달이 지났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가까웠다. 어느 겨울날 오후 달수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시계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회중시계였는데 이것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맞췄던 추억의 시계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시계. 시계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아내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시계바늘은 오후 3시 14분에서 멈춰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간.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 시간인가 봐. 달수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 가게 문이 열렸다. 첫 번째 손님이었던 그 여자가 들어왔다. 남편의 회중시계를 고쳐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달수는 놀랐다. 자신의 병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후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교종을 함께 고쳤던 교장과 마을 사람들, 할머니와 손녀, 라디오, 소년, 태엽시계를 함께 고쳤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사랑을 시작한 미영과 정우까지.
선생님, 저희가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달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사실 마지막으로 고치고 싶은 시계가 하나 있어요. 달수가 자신의 회중 시계를 꺼내 보였다. 이 시계는 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멈춰 있는데 혼자서는 고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일제히 말했다. 하지만 이 시계를 고치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달수가 설명했다. 시계의 태엽이 너무 오래 멈춰 있어서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과 마음이 있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달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달수가 시계를 고쳐준 후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고쳐주신 시계 덕분에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학교 종소리를 다시 들으며 잊었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달수는 시계의 작은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해갔다. 마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시계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에 소년이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소년이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게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달수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태엽을 감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작은 똑딱 소리가 들려왔다. 똑딱, 똑딱, 똑딱. 시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달수의 아들 민수였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수의 편지를 받고 고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민수야, 왔구나. 부자는 오랜만에 포옹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이제 와줬으니까.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가 바로 기적이야. 달수가 조용히 말했다.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게 진짜 기적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가 가져온 작은 사랑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밤 달수는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버지, 이제 서울로 같이 가요.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아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계를 고치고 싶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달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시계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시계들이 조화롭게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달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연결, 그들에게 준 작은 도움들, 그것이 자신 인생의 진짜 의미였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수는 미소 지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에필로그. 달수는 결국 그의 봄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시계방은 문을 닫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억 보관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소중한 물건들을 가져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계 수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아버지가 그랬듯이 정성을 다해 사람들의 시계를 고쳤다. 그리고 시계를 고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주었다. 마을 광장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달수를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적은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시간을 들어주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달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시계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준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소중한 것들처럼.